자,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이고요. SK증권 경기 PIB센터 이종구 부장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일단 그 코로나19로 미국 시장 급락할 때 사실 중국 시장은 굉장히 선방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네. 국제 유가의 급락은 사실 중국 시장도 잘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최근 그 중국 증시의 현황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? 예, 일단 뭐 중국도 역시 그 유가 부분에 있어서 피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일단 뭐 가장 큰 소비국이면서도 사실 그렇죠. 6위에 해당하는 산유국이기도 합니다. 네. 예, 그래서 사실 그저께 그 중국 하락할 때 그 장세의 섹터를 보면 실제로 에너지 섹터하고 IT 섹터가 좀 많이 크게 하락했고요. 네. 반면에 이제 뭐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은 좀 선방했던 모습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그 중국에서는 코로나는 어느 정도 상태일까 궁금해지는데 중국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시죠? 네. 좀 어떻대요? 거의 뭐 종식 단계라고 봅니까? 아니면은 아니야, 중국은 아직도 좀 힘든데 이렇게 보세요? 답은 사실 오히려 그 국내 연구진들한테 좀 얘기를 들었던 상황인데요. 그래요? 우리나라 모 연구팀에서 지금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스라는 정보를 보고 정리한 그 코로나 현재 지금 그 치료 백신 개발 현황이라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69곳에서 지금 그런 부분 그 좀 의미 있는 타이틀로 개발을 하고 있대요. 그런데 69곳 중에서 지금 7곳 프랑스하고 지금 미국 빼놓고는 62곳이 다 중국입니다. 아, 네. 그러면 이제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이번 주말에 세관 총수하고 좀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일부 백신은 임상에 들어가거나 4월에 그다음에 이제 응급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. 그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쓰여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임상적으로 네. 임시로. 예,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더 의미 있는 건 사실 시진핑이 어제 우한 지역을 방문을 했고 환자들하고 이제 또 화상으로도 막 대화하고 힘내시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. 그리고 이제 그 세관 총수에서 사실 그 무역 적자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무역 적자가 뭐 8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크게 이루어졌다. 1, 2월에 그렇게 얘기만 언급을 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코로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.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아니나 다를까 수치가 최근 뭐 며칠 동안 계속 100명 이내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발원지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이 지금 그 외교부에서 이제 리스크 응급 센터를 설립했어요. 그게 리스크 응급 센터가 뭐냐면 반대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코로나 부분을 이렇게 차단하고 그쪽에다가 이제 격리시키겠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폐는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짜증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떻게 이 정도까지 좀 방어를 해놨는데 다시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좀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있겠죠. 예, 뭐 사스의 영웅이라고 하는 그 중난사 원사가 얘기했던 그 뭐 전염병이 최소 6월까지는 만연할 것으로 예상한다. 이거는 자기네 중국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코로나가 이제 중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예 미비하다.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. 일단 중국 그 공산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원래는 양회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 양회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얼마나 강력하게 내놓을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양회 자체가 미뤄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양회 열리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돼? 혹은 이제 중국 공산당은 양회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? 라고 이제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양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어떤 부양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? 예, 있습니다. 지금 뭐 대표적으로 항상 그 언급되는 게 그 뭐 리커창 아니면 상무부 쪽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예, 상무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안정적인 그 대외 무역을 위해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유동성 확대를 지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쓰기 시작하는 카드 중에서 이제 유보율, 지준율 사실 다 회사 입장에서는 유보율이지만 그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지준율이잖아요. 그런 유보율 지준율을 계속 이제 낮추는 단계 부분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인민은행에서 지방 정부에다가 지금 다
획일적으로 지금 이미 그 자금을 투입을 했고요. 네. 그러면 이제 재정부에서 유동성 확대 부분하고 감세를 계속 하는데 이제 좀 어떤 근거를 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중점 금융기관에 집중해서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.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은행, 증권, 보험 등의 이제 국유 금융 자본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이제 좀 그러니까 지시를 했어요. 네.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방정부로 예산을 아예 균등하게 지금 사전에 지금 지급을 한 상황이고, 그래서 이제 그 예상되는 거는 대출 투입량이 아주 급증할 것 같다. 대출 투입량이 급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? 그러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네. 이제 그 지난번에도 사실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그 유예 기간을 네. 거의 6월까지 네. 신청하면 대부분 좀 이렇게 합리적인 근거에서 다 이렇게 받아들여준다고 하잖아요. 네네. 심사 부분이 굉장히 완화돼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출을 일시적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못 갚거나 아니면 네. 지급 불능 혹은 그 이자 갚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 기간을 연장해주고 네. 규제도 완화해주고,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해주셨던 뭐 국유 금융 자본의 뭐 집중 투자, 이게 뭐 말은 어렵지만 시장에 돈 풀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된다는 네,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우리가 네. 흔히 작년에 그 외자 제가 스케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자 유치가 되기 직전에 가장 금융기관에서 그 유동성 푸는데 기관으로서 참여하는 데가 보험이에요. 네네. 보험 쪽인데 왜냐면 돈 들고 있는 게 많아서 그렇죠. 그렇죠,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보험 쪽으로도 이제 보험 그 금융기관 투자기관으로서 너희 역할을 굉장히 지금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 해라. 이제 네. 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요. 그다음에 사실 중국이 그 코로나로 지금 이 시장이 전혀 좀 영향을 네.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빠지고 크게 오르고 이제 이 순환이 지금 4월 달에 굉장히 불마켓으로 좀 조짐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할 건 다 하는 거예요. 지금 위성도 얼마 전에 쏘아 올렸는데 사실 네. 우린 그런 거 모르고 있었잖아요. 몰랐어요. 네. 예, 위성도 또 쏘아 올렸어요. 그 어려운 시국에 예, 또. 그러면서도 과학기술부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뭐 혁신 발전 시범 지역 건설을 계속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했고. 네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그냥 할 건 다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무엇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? 저는 사실 방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고 제 머릿속에는 문득 금융주가 떠올랐어요, 사실. 네. 어쨌든 돈은 다 그쪽을 통해서 들어갈 거고, 맞습니다. 뭐 그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테니까. 게다가 사실 이런 그 유동성 자금 공급을 하고 지준을 낮추고 이런 것들이 뭐 경기 부양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나중에 외자 유치했을 때 이들이 재정 건전성이 뛰어나야 되니까 이런 측면도 분명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융주가 저는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네. 이런 이야기들 쭉 전개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산업은 뭐라고 보세요? 제가 생각한 게 맞을까요? 틀릴까요? 근데 뭐 답이 다 그 맞는 것도 있고, 네네. 예, 제가 오늘 좀 가져온 거는 좀 다른 거긴 한데 그래요? 일단 뭐 두 가지로 다 말씀드릴게요. 일단 그 금융주 중에서는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. 제가 아까 타임 스케줄 외자 부분에 있어서 딱 맞춰서 한다. 네네. 그 후에 우리가 MSCI 얘기 많이 했었고 그랬죠. FTSE 얘기했는데 네. 지금 당장 3월에 생각되고 있는 게 FTSE예요. 네. 그게 편입 비중이 15%에서 25%로 늘어납니다. 근데 지금 중국 주식을 읊어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속성만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지금 FTSE의 그 A 편입 비중에 네. 지금 15%에서 25%로 그 3월 23일 날 그 이제 리밸런싱 하면서 버퍼가 늘어나요. 네네.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지. 사실 어떤 개별 종목에 사실 우리가 그 뭐 기업의 어떤 속성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그 중에 말씀하신 금융주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중심건투가 저 150 종목에서 러셀 저기 좀 FTSE 50 종목 상위 A주 50 안으로 들어와 있고 네네. 그런 금융주가 많이 속해 있어요. 뭐 BOE도 그렇고 ZE도 그렇고. 네네.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 왜 앵커님하고 저가 그 뭐 무역 분쟁할 때 네네. 제가 그 짜여진 각본 이런 네. 얘기하면서 테슬라 얘기했고 왜 네. 테슬라가 3년 전에 2년 전에 중국 상하에 들어갔느냐. 들어갔냐. 네, 말씀하셨죠. 예, 그다음에 100% 지분 처음으로 최초로 해준 거. 그러니까요. 이건 짜여진 각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좀 본의 아니게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자동차는 부품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렇죠. 이게 굉장히 좀 위기가 왔어요. 네. 그래서
실질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이 지금 경보지수가 올릴 만큼 그 중국 자동차 딜러 재고량 조기 경보지수라는 게 있는데 81% 이상 되면 이제 그게 올리거든요.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뭐 판매 대수나 그다음에 신차나 다 지금 막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주저앉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다시 그 신에너지 자동차 그 보조금 정책을 좀 세워야 된다.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그렇다면 그쪽에서 우리는 좀 투자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겠네요. 네, 그래서 제가 뭐 또 새로운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작년에 언급했던 자동차 그 테슬라하고 얘기하면서 했던 중에서 그 BYD 그 회사를 좀 들고 왔어요. 네, 한번 그럼 실제로 그 BYD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죠. 예, 그 BYD는 그 중국 전기차의 뭐 대표죠. 네, 그렇죠. 예,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기업이고,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이 그 BYD 그 버스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판촉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국내 기업이요? 예, 우리나라 국내 모 기업이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중국 그 BYD는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승용차,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상용차, 그다음 배터리 사업 이렇게 좀 한 세 개로 좀 사업 영역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, 얘네가 그 재작년에 24만 대를 팔았는데 작년에는 분명히 자동차 좀 불경기였어요. 그런데도 24만 대를 팔았어요. 그런데 이제 올해는 여지없이 그 전기차는 완전히 폭삭 망했는데 거꾸로 얘네는 내연차는 지금 잘 팔아요. 그러니까 얘네가 그 BYD가 약간 국민차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얘네가 좀 우리가 좀 보여야 될 게, 지금 우리 그 배터리 얘기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. 뭐 테슬라를 얘기하고 CATL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LG화학을 얘기하고 막 하는데, 우리나라 그 중국은 사실 모니터링을 굉장히 빡빡하게 할 거예요.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, 그러니까 예전처럼 감세나 이런 그 뭐 세금을 낮춰주는 형태로 사실 보조금 형태에서 이 세금 낮춰주는 형태로 바꿨는데, 이거를 지금 다시 진작한 좀 부응을 시키고자 자기 자국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을 약간 배터리로 찾는 것 같아요. 그 우리 배터리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3원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이 그 BYD하고 그 중국 자국 기업 CATL 같은 경우에 둘 다 배터리 사업을 하는데,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약간 후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LFP라는 이제 그 방식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뭐 LG나 뭐 우리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다 지금 갖고 있는 게 3원 배터리, 이 부분하고 명확하게 좀 갈리는 게, 이게 효능성은 좋지만 화재 위험 늘 요걸 괜히 지적을 하잖아요. 근데 얘네는 이게 LFP라고 지금 LFP라고 해서 지금 뭐 신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CTP라는 이제 그 배터리 이용해서 이제 주행 거리를 더 늘리고 뭐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하는데, 이제 중국에서는 이 지원금 정책을 그 BYD의 이제 그 LFP 요 기술이 이제 향상됐다는 거를 검증해서 이제 좀 지원을 한 모양새가 큽니다. 지금까지도 뭐 배터리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그 중국 배터리 생산은 사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미중 무역 분쟁하고도 약간 그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죠.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할 수는 없으니 LFP라고 하는 새로운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좀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지금 동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나 보네요. 그렇죠. BYD가 지금 세 분기별로 지금 그 실적이나 이제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쳐다봐도, 영업이익을 쳐다봐도 1분기 때 가장 컸어요. 작년 1분기 때. 근데 그게 사실 보조금의 그 역할이었지, 자생적으로는 차의 단가도 낮은데 얘네가 영업이익이 클 수가 없어요. 근데 얘네가 그 배터리 사업을 2022년 정도에 상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, 본인들은 사실 더 경쟁력 강화를 시켜서 크겠다는 심산도 있고, 워렌 버핏이 투자할 정도로 사실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테슬라하고 BYD, 저는 양강구도로 전기차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중국 기업으로 BYD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SK증권 경기 PIB센터 이종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